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늘 멋진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로 오늘 그 법원으로 가시나 봐요. 예, 보통 법원의 오전 재판이 10시부터 시작인데 예. 오늘 10시부터 해서 오늘 5개 정도 재판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아유, 쓰러지시겠네. 아닙니다. 뭐 재판이야 늘 하던 거라 예. 편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검언 유착 보도 법정 제재 의결입니다. 네, 그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를 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로 밝혀진 그 KBS 뉴스9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어요. 예. 일단 당시 그 뉴스 내용에 대해서 좀 그 간략히 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그 해당 뉴스가 이제 지난 7월 18일 그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는 보도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찍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이모 정 기자가 공모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 라는 이제 의혹을 뒷받침만한 녹취록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 2월 이정 기자가 이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이제 한 검사장을 만나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라면서 이제 취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네. 한 검사장은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은 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고요.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논의도 하는 등 이번 사건을 단순 강요 미소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검언 유착 의혹이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붙인 그런 보도였습니다. 참 그때 당시 그 되게 떠들썩했죠. 예. 일단 이 문제가. 자, 그런데 이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뭐 그런 대화는 전혀 없었잖아요. 예, 결국 녹취록을 보도했지만 녹취록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기초적인 팩트 체크가 안 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KBS 측도 바로 오보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다라고 하면서 주의 처분을 확정했는데요. 예. 이 주의 처분은 이제 법정 제재인데요. 이 법정 제재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제어가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예. 결국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 할지라도 이 정도 오보는 이제는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밝힌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그 검사장이 이제 이번 검언 유착 오보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증언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또 이제 밝혔다고 해요. 예,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이는 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며 스스로 억울함이 있으면 글을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일단 검언 유착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언론 기자의 이제 강요 미수 사건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예. 일단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이모 정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만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한 검사장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점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오히려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한 검사장의 이름을 들은 시점을 올해 3월 25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날짜대로 하면은 그때가 이제 채널A가 이모 정 기자에게 취재를 중단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검사장의 이름을 들었다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검언 유착의 실체는 아직까지는 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한중일 정상회의 사실상 무산입니다. 그 스가 요시대 일본 신임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건 그 전범기업 자산 매각 금지 확약 요구를 우리 정부가 이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일본 정부가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요. 네.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스가 총리의 조건부 참석을 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일본 제철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이 올 12월 9일 0시부터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하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매각 절차가 진행돼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 측에다가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이제 상권 분립인 우리나라에선 당연한 건데요. 예. 뭐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이 어려졌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해서 3국의 이제 외교부 장관을 회의를 좀 개최하자라고 중국과 일본 양국에 제안도 했는데 중국은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본이 반대해서 이제 무산이 됐고요. 결국 이제는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이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정부 역시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데도 굳이 그 일본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조건을 계속 내거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역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네. 다만 우리 정부도 이제 약간 정치적 해결을 모색을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거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좀 돈을 내고 일본의 전범기업이 좀 돈을 내서 약간 펀드 형식으로 조정을 해서 피해자한테 배상을 하자라는 안을 낸 적이 있는데 일본이 이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방법도 이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 해결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만약 스가 총리가 삼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고 난 이후에 우리 법원이 매각 명령을 하게 되면은 당장 외교 실패라는 혹평과 함께 자민당에서 이제 무파버린 이 스가 총리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또한 스가 총리는 아이고, 총리 참. 취임 전부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명분도 본인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 한일 관계 회복,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수출 규제 문제와 같은 경제 현안을 풀어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좀 그 구상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아마 일본 역시도 그런 구상을 했을 텐데 뭐 네. 똑같은 입장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와 일본 모두 한일 관계를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경제와 역사 문제를 분리해서 역사 문제에서는 좀 대립을 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는 좀 협력을 하자는 거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한일 간 이 역사적 갈등이 결국 사회문화뿐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집어삼킨 건데요. 이제는 강제징용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 인과응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상대국인 일본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외교적 갈등이 나오고 영세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한일 양국 모두 사실 마땅한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입니다. 역사 문제 말씀하시다가 이제 목이 좀 메이셨네요, 우리 이승기 변호사님.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세 번째 이슈는 유승준 대 스티브 유입니다. 그 모종화 병무청장이 이제 어제 13일에 그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이제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러야 한다고 말해서 또 이제 화제가 됐어요. 예, 모 청장이 이제 유승준 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선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븐 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그걸 거부했다. 만약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병역 의무를 하는 장병들에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 하면서 입국 금지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에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 씨를 계속 입국 금지하는 게 좀 기본권 침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모 청장은 뭐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유승준 씨 뉴스가
이게 도대체 몇 년 전부터 나온 겁니까 이게 지금? 벌써 한 네? 18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국 금지 된 게 그때니까요. 저도 그때 당시 유승준 씨랑 뭐 같이 그 안무실에서도 있어봤고 했지만은 예. 이 친구가 뭐 똑똑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은 뭐 기획사에서 자꾸 뭐 누가 뭐 시키는 건지 예. 또 그게 아니면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모르는 건지 예. 저 스티브 유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스티브 유 씨가 이제 18년간 이제 한국 땅을 못 밟았는데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 병역 문제는 이제 국민의 영린입니다. 이 부분을 건드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국민 감정이 좀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어디 나오셨다고 그랬죠, 군대? 저는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편하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병대를 편하게.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